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죠. 이번에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서 앉았는데요. 요즘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7차 당대를 했는데 네. 주변국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더 강경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내부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비유나 하듯이 영국의 한 조각가가 김정은으로 양초를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민?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김정은 양초인데 머리가 뜨겁네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아, 신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조각가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이 붙어서 김정은에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런 걸 만든 걸 만약에 김정은이 보고 있으면 정말 뜨거 할까 하다 생각이 드네요. 네. 어우, 머리까지 저렇게 잘린. 영국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주간등의 한일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말입니다. 북한이 막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한꺼번에 토로했죠.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입니다. 크게 네. 나눠보면. 첫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 내에서 G7 정상회담에 모여서 네.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고 네.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철면피의 극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예,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대변인 명의의 네. 성명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28일에 네. 우리 군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이제 북한은 단속정이 넘어오니까 그걸 이제 경고 사격을 가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긴장 역할을 위해서 남측이 계획적으로 꾸민 흉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열점 수역에서 벌어지는 0.001mm라도의 침범이 있으면 단호히 경고 없이 직접 조준 타격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지금 발표를 해야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 홍영표 장관이 이제 지난번에 언론과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동아일보하고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고 맞습니다. 또 뭐 기자회견을 여러 번 막 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라는 네.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이야기를 한 바가 예. 이거는 정신병자의 얼빠진 추태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논평의 제목을 달고 예. 궤변이다. 그리고 예. 대화부정 망발을 거리낌 없이 제쳐대는 홍영표 장관이야말로 무지몽매의 천치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말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핵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핵을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발언에 비하면 오늘 위협은 또 어떤 결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 7차 당대회에서 사용했던 선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선제 불사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핵으로 맞지 않으면 핵을 쓰지 않겠다는 개념인데 예. 북한이 지금 이번에 내놓은 거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으면 안 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주권을 침해받는 게 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는 바로 최고조노물 침해당해도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네. 엄밀하게 따지면 선제핵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아, 예. 어찌됐건 간에 당시만 해도 북한이 앞으로의 전국의 흐름에 대해서 예. 대화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는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취하고 예. 이수영 연구상을 워싱턴에 보내고 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후에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한 북한의 위협이나 것들이 먹혀드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무성도 나서고 총참모부도 나서고 예. 조선중앙통신까지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해서 예. 다양한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모든 행동에는 이게 좀 추세가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세를 바꾸니까 당분간은 또 이렇게 공세를 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남측이든 미국이든 지금 북한이 던져놓은 여러 가지 대화 제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거나 네. 그에 상응하는 대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앞으로 당분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후지모토 겐지라고 김정은의 초대를 받아서 4월에 그 평양을 갔다 왔던 요리사 있잖아요. 김정은이 또 불렀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니면 후지모토 겐지가 내가 갈래라고 손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보도가 맞는 건가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네. 이 북한 전문가 특히 내부 사정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신 전문가 중에 한 예. 분인데 이분이 기왕에도 이제 후지모토 겐지랑 끊임없이 그 소통을 하면서 네.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해 오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최근에 후지모토와 면담을 하고자 이제 면담 신청을 했더니 후지모토 겐지가 내가 5월 30일부터 평양에 한 달 정도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면담이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5월 30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곧 간다. 이제 뭐 그러니까 얼마나 내일이네. 내일 간다는 그렇네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후지모토 겐지는
지난달에 평양에 들어가서 예. 김정은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혹은 우리가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예.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자꾸 뿔이 나서 예. 욱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이런 예.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화의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네. 공식적인 석상을 혹은 대변인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게 잘 먹히지가 않으니까 네. 이렇게 비공식적인 방식 혹은 아주 친근한 방식을 통해서 예.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김정은의 말을 안 들어주고 외톨이 신세가 돼가니까 겐지를 불러가지고 스피커 그렇죠.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예. 그러니까 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네. 친구가 없으니까 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고 자기에게 네. 농구를 가르쳐줬고 뭐 이렇게 그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네. 마음을 나누기 위해 자꾸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분은 정식 외교관도 아닌데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후지모토 겐지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꺼내 놓고는 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전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랄지 혹은 핵개발에 잠깐만 대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네. 우간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 중인데 네.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 안보 군사 교류를 중단하겠다. 그 경찰들도 막 북한에서 와서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아하. 것들을 전부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네요. 효과가 있었네요. 예, 아시다시피 네. 우간다가 그동안에 나와 있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예. 지키지 않은 다양한 케이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아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예. 경찰 병력을 북한 내부에서 훈련을 시키고 네. 북한 사람들을 들여와서 그 훈련 교육을 받고 이런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네. 엄밀하게 따지면 다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죠. 유엔 네, 대북제재 네. 결의 위반이죠.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에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네.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패널님들 다시 투표를 하면은 가길 잘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어쨌든 또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얘기를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황일도 기자. 네. 그 김정은이 그 당대회 앞두고 70일 전투를 막 독려해서 발전소도 만들고 별거 다 했는데 네. 또 200일 전투를 하라고 주민들한테 동원령을 내려서 270일 전투를 하게 된 겁니까? 그 6월 1일부터 지금 200일 전투를 하겠다는 거니까 예. 계산을 해보면 이제 12월 한 중순까지가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김정일 사망 5주년하고 이게 시점이 겹치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당대회 앞두고 70일 동안 열심히 막 이렇게 해왔는데 예.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200일을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도쿄신문의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구정욱 차장. 네. 이렇게 70일, 100일 이렇게 뭐랄까 생산 전투. 저게 결국은 뭔가 좀 만들어내라는 얘기인데 김정은이 쪼들리니까 더 저렇게 전투를 독려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할 때까지 해라. 네. 그러니까 70일 동안 열심히 전투를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예. 3배를 지금 늘린 거 아닙니까? 예. 네. 200일 동안 이제 전투를 하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투라는 말에서도 북한이 얼마나 이렇게 병영국가고 예. 굉장히 그 반자본주의 이 체제인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역작용이 좀 더 훨씬 더 크게 네.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70일 전투의 경우에도요. 최대 성과로 북한이 선전했던 게 백두산 발전소였는데 네. 이 준공 열흘 만에 누수가 발생해서 이 부실 공사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전투 이후에 목표를 달성해서 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 북한은 좀 계속 엇박자를 좀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천리마 운동보다 더 빨리 뛰어라 그래서 만리마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0일 전투가 또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인민들을 계속 쥐어짜야 된다는 겁니다. 제재 상황에서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황일도 기자. 경제를 간단하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본이라는 인풋은 대북제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네. 내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네. 내부적으로 노동력이라는 인풋맛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해서 집어넣음으로써 네.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게 가능한 그림일 수가 없죠.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13명의 북한 탈북자 들어왔죠. 식당. 중국에서요. 또 3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북한 당국이 너무 무리하게 쥐어짰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네. 200일 전투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더 많은 탈북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